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. 목요일날에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수요일날에 제가 올렸던 거 위주로 계속 좀 여러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.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코스닥 일단 890포인트 부근 조금씩 이제 계속 돌파 시도하고 깨주고 다시 돌파 시도하고 깨주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900포인트 회복이죠. 900포인트 회복이 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계속 900포인트 부근 깨주면은 다시 내려와주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900포인트 부근 좀 깨주는지 그러면서 지금 900포인트랑 850포인트 부근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뭐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900포인트 빨리 깨주든지 아니면 계속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850포인트 부근 내려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됐어요.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.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나스닥 2% 정도 좀 빠졌는데 일단은 이번 주 FOMC 금리 인상 발표 남아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석유, 가스, 곡물 가격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남아있죠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WTI 원유도 아직 100달러 위에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. 천연가스 또한 아직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. 아직까지 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소맥 또한 1100포인트 부근 좀 지켜주고 있고 니켈 또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변동성이 좀 커지고 증시도 계속 이렇게 85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8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연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850포인트 이탈하면 다시 반등 주고 900포인트 뚫어주면은 다시 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고 계속 좀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대면 회담 하고 화상협상 계속하는 중이다. 그때 뉴스 이제 앞전에 얘기하면서 3차 협상 이후에 이제 4차 협상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4차 협상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화상으로 후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그래도 일단은 좀 괜찮은 뉴스죠. 그렇게 해서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,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진행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들 간의 화상 형식 회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소개했다. 근데 또 하지만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온 러시아 키이우 공 만든 서전시장 지금 보시면은 오늘 계속 뉴스 올라오는데 도심 25km 지점까지 진격 우크라이나 항전 태세이다. 만약 키이우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점령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. 근데 과연 이 키이우 좀 점령되냐 안 되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점령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지겠죠. 왜냐면 그만큼 또 이 수도 점령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도 나올 거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하면 또 세계전쟁으로 또 발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러시아, 프랑스, 독일 정상통화에서 푸틴 전쟁 끝낼 의지 없어
그래서 일단은 좀 사람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좀 전쟁 좀 그만하고 빨리 좀 협상이 되길 바라는데,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이 충분히 탐날만 하죠. 일단 또 다른 얘기로 흘러갈 뻔했네요. 일단 그래서 지금은 25km 지점까지 또 진격해 있다.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증폭 우려.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파급 역량. 결국엔 저희가 만약에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뭘 하든 일단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제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국제유가 상승, 이제 그러면서 기름값 비싸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가격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, 이거는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러면서 이제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예루살렘에서 푸틴과 회담 제안,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. 항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뉴스는 좀 안 좋은 뉴스도 있는데 좋은 뉴스도 항상 좀 같이 나오고 있죠. 그러면서 양국 대표단 간 회담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. 서로 최후 통첩을 교환하기보단 국제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루빨리 좀 전쟁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일단은 전쟁 빨리 좀 해결돼야지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 그나마 좀 빨리 완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주 중반에 금리 인상 FOMC 일단은 0.25% 정도로 지지한다고 그때 파월이 말을 했었죠. 그래서 0.25% 정도로 확실하게 올리는지, 만약에 0.5%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겠죠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15일에서 16일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아직 7차례 FOMC 회의 남았는데 이때마다 0.25% 정도를 올릴 것 같다. 자, 그러면은 7차례 0.25% 계속 올리면은 또 아무래도 시장은 좀 안 좋아지겠죠. 그럼 만약에 중간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안 올리든지 아니면은 돌 0.5%, 1%, 0.75% 이렇게 오르는지 FOMC 회의 좀 이거도 시장에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, 우리 인플레이션이 내리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, 결국에는 악순환이죠. 전쟁은 좀 표면적인 그런 명분이고,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 상승되면은 다시 또 금리 인상 올라오고 또 시장은 또 안 좋게 흐르고,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인데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인플레이션도 빨리 잡힐 거고, 그러면서 이 금리도 계속 좀 예상대로 인상되면은 시장이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도 보면은 물가 빠르게 오른다. 러시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추긴다.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,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, 결국에는 시장의 악재, 이렇게 볼 수 있죠.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,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시장의 악재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, 만약 전쟁이 장기화 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,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겠죠. 그래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은 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시장에 더 큰 악재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
전쟁이 단기화 좀 빠르게 되면, 빨리 원활한 협상이 진행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, 그리고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 해소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전쟁이 좀 장기화 되는지 아니면 좀 빨리 끝나는지 해가지고 좀 빨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쟁도 지금 2월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됐는데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크라이나인들도 좀,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들 좀 힘내시고 열심히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, 지금도 문제죠. 러시아 채무 불이행, 디폴트,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. 헝다 디폴트 발생했을 때 저희 나라 시장도 상당히 불안정했죠. 근데 러시아의 이제 디폴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, 아니면 러시아 국채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괜찮다, 등등 여러가지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거는 막상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은 지금 러시아 이거 디폴트 때문에 좀 시장이 저희 나라보다 최근에 변동성이 더 크죠. 그래가지고 러시아 디폴트 이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에 대통령 선거, 윤석열님이 대통령 되셨는데, 윤석열 정책 기대감의 건설주 펀드, 그 다음에 새 정부 탄생, 이거 아까 러시아 디폴트 말했던 거,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임명,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, 윤석열 당선의 날개당 원전주, 이런 거 다 뉴스 좀 보기만 해두고 정리를 좀 할게요. 윤석열 정책 관련해가지고 상기 신도시 및 청년 원가주택 이러면은 건설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재건축 재개발 추진제도 도 건설주, 그다음에 도시재생도 건설주. 이렇게 보면 건설주가 보통 이렇게 총 3개 정도 좀 관련이 있고, AI 및 4차 산업혁명 기업 지원, 이거는 이제 통신, 데이터주, 그다음에 AI 4차 산업혁명이니까 또 메타버스 또 관련될 수도 있겠죠. 그다음에 5G 통신에 들어가니까 가만히 두도록 할게요. 그러면서 이제 또 AI,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주 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청년 일자리 관련주는 제가 동영상에서 앞으로 좀 계속 얘기할 겁니다. 그리고 K 콘텐츠, 문화 광고, 이거는 이제 엔터주, 그다음에 또 콘텐츠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요즘에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메타버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돌봄 통합 플랫폼, 이거는 잠시만요. 해가지고 출산 관련주 좀 보면 될 것 같고, 원전 정상화는 그러면 탈원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원전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건설주 먼저 좀 얘기 드릴게요. 건설주는 건설주 제가 수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신혼종합개발 여기 성권 보이시죠? 이 라인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목요일날에 상가 보내고,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갭다가를 시작하는데, 신혼종합개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 좀 잘 지켜주는지, 그러면서 지지해주는지
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무래도 건설주, 신흥종합개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KD는 제가 좀 종목 봤을 때 개인적으로 딱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더라고요. 보면은 요런 지지했던 라인, 저항 먹고 지지했던 라인, 최근에 깔끔하게 좀 지지해주면서 여기 천원 부분 뚫어주면서 바로 상가 닫았는데, 일단 시가총액도 좀 작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이날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매매하실 것 같으면은 일단은 요런 자리, 전에 지지 및 저항받던 자리 뚫어주고 지지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월요일날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이네요. 그 다음에 이화공룡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화공룡도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었는데 차트들이 좀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. 보면은 지지해줬던 라인이고 또 지지해주고 지지 라인 뚫어주니까 바로 또 끌어올리는 최근 그런 모습이었고, 또 그러면서 요런데 저항받던 라인이죠. 근데 이런데 또 쉽게 뚫어주니까 바로 이제 상한가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, 일단 정책 관련주 어떻게 보면은 대선주 느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오르는 거는 막 가파르게 또 올랐다가 내려올 때도 이렇게 좀 내리꼽을 수 있는 변동성이 좀 심한 애들인데, 과연 얘네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책임지면서 테마를 이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진단키트 주들처럼 시장이 한 일주일 정도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테마를 이루면서 좀 올라오는지, 그래서 이화공룡, 우원개발, 특수건설, NX 좀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 해가지고 IB금융, 그 다음에 사람인 HR, MD, 메가미 교육, IB금융 일단은 좀 대표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, 차트 자리도 보면 상당히 전주익주들이 괜찮게 좀 만들어놨죠. 지지 2,500원 부분 지지해주는 곳 깔끔하게 좀 지지해주고, 이제 얘도 목요일날 좀 반응이 왔죠. 살짝 올라와주면서 윗골이 나면서 올라왔는데, 얘네들을 만약에 좀 매매를 하셨으면은 요런 앞전 지지라인, 저항라인 이거 뚫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좀 건설 원전 이쪽으로 좀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, 월요일날에 이제 교육 일자리 이쪽 순환매 돌면서, 정책 순환매 돌면서 이 라인 뚫어주면서 강하게 올라오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IB금융, 사람인 HR 이 정도로 일자리 주는 좀 보면 될 것 같네요. 얘네들도 보면은 깔끔하게 지켜주는 곳 좀 잘 지켜주고 있고, 앞전에 지켜줬던 라인, 저항받던 자리 매 지켜주는 자리 이게 난데, 4만원 부분 좀 지켜주면서 지금 장기 평선 또 저항 맞았죠. 과연 올라타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출산 이제 캐리소프트, 아가방 컴퍼니, 제로투세븐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캐리소프트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차트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. 앞전에 이 저항받던 자리 지지해주고 이 자리 뚫고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21선 부분까지 왔는데 21선 올라타면서 만원 뚫어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 목요일하고 금요일 좀 괜찮았는데, 또 시장 좀 괜찮으면은 좀 돈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테마들이 또 있죠. 디지털 화폐 지금 중국 위안화, 그다음에 러시아도 하고 미국도 할 거다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디지털 화폐 한네트, K사인, KCT
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, 햄네트가 원래 대장이었죠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K사임이었나? KCT 둘 중 하나 대장을 했었는데, 얘네들은 주목들이 깔끔하진 않아요. 좀 밑꼬리 좀 많이 달려있고 밑에 꼬리도 좀 많이 달려있는데, 얘네들은 갑자기 좀 지지해졌던데 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, 다시 한 번 더 시장 좀 변동성 생기면서 이런 자리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사볼만 하죠. 그리고 앞전에 저항받던데 과연 뚫어주는지, 뚫어주고 지지해주면은 또 사볼만한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외에도 뭐 비덴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비덴트도 지금 차트 자리 보면은 앞전에 저항받은 자리 올라가는데, 지금 21선 좀 올라타주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전 얘기를 못했네요. 또 원전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탈원전 좀 확실하게 백지화 되는지, 거의 뭐 탈원전 거의 백지화 됐죠. 다시 원전 이제 신한울 3, 4, 5기 지우면서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 분열라 보면은 상가 두 개 나왔죠. 일진파워, 한신기계, 그다음에 원래 대장이었던 보성파워텍, 그다음에 이외에도 한전산업, 에너토크, 두산중공업, 우리기술, BHI, 우진, 지금 원전주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,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리들이 좀 만만한 자리는 아니죠. 좀 높죠. 그래서 앞전에 저항받았던데 이런데 또 뚫어주니까 또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, 일단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신기계도 보면 앞전에 저항받던 자리 강하게 좀 뚫어주고, 에노토크 이제 뭐 한전산업, 그다음에 우리기술, 부산중공업은 일단 시가총이 좀 많이 크죠.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일단은 보성파워텍, 일진파워, 한신기계, 그다음에 한전산업, 한전기술 이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돈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로 좀 볼 것 같은데, 얘네들은 좀 중장기로 좀 들어가기는 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있죠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앞전에 저항받던 자리 얘도 좀 뚫어주면서 버티면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, 과연 일진파워, 한신기계 얘네들도 좀 버티면서 좀 박스권 좀 이뤄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매매하실 것 같으면은 좀 당일 단타 개념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뭐 이런 앞전에 지지해왔던데 좀 내려오면 좀 매력적인 자리죠. 그러면서 여기 이런데 단타로 7만원 종목인데 이런데 좀 내려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도 대선 정책 관련주 아니면은 기존에 뭐 돈 들어오면은 좀 많이 잘 올라왔던 주, 이거는 뭐 게임주들 목요일날 좀 잘 올라왔었죠. 게임주들도 시장 들어오면은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, 그래서 뭐 게임주, 컴투스홀딩스, 아니면 위메이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위메이드도 보면은 차트 자리 이런데 좀 괜찮게 좀 시켜주고 있죠. 다음에 컴투스홀딩스도 차트 자리 보시면은 앞전에 지지해주는 라인 깔끔하게 좀 해주고 다시 이제 추세를 들어올리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뭐 메타버스, 엔터 이런 쪽 보면 될 것 같고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주 말씀드렸고, 메타버스 말씀드렸고, 일자리 말씀드렸고, 출산, 원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이제 통신, 데이터, AI, 디지털 이쪽은 워낙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막 새로운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
표지 관련된 뭐 기가레인, 나이트로, 그다음에 와이어블, 서진 시스템,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종목 좀 담아두고 추적 관찰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면서 뭐 대신 정보통신 이런 애들 좀 괜찮죠.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영업제한 다 푼다, 위드 코로나 가겠다, 살짝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, 또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또 항공주, 티웨이 항공, 제주항공, 그다음에 한풍선 여행주들, 참 좋은 여행, 레드캡 투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네도 보면은 지지해주고 저항받던 자리 깔끔하게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자리까지 좀 올라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네요. 레드캡 투어,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, 얘도 차트 좀 비슷하죠. 저항받던 자리 지지해주고, 저항받고 올라오면서 또 지지해주고 또 올라온 모습인데, 요 위에까지 좀 올라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해가지고 대선 정책주, 그 다음에 뭐 로봇, 그 다음에 뭐 게임, 엔터, 그 다음에 뭐 돈 수급 좀 괜찮으면 또 반도체, 2차전지 이쪽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도 모두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